안녕하세요, 메타 누나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우주 세상을 뜻하는 영어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결국 메타버스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으면서 메타버스가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가 됐을 뿐이지 우주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의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밀고 들어와 우리 삶의 일부가 돼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메타버스는 디지털화된 지구이자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30년 전에 쓰이기 시작한 거죠. 30년 전에 나온 단어인 메타버스가 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걸까요? 2021년 3월 10일 과학기술계와 자본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증권신고서에 써놓은 로블록스가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 4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4조 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을 합니다. 전 세계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 1위인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CEO 잭슨 황은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사를 82조 원이라는 거금에 인수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더욱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물론 정해지지 않은 실체이고 미래를 향한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는 등 고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현재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투자를 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구찌, 나이키, 컨버스, 디즈니 등 명품 브랜드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실제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디야, 편의점 등 외식 업계까지도 이제는 메타버스로 뛰어들었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아직은 메타버스를 위한 투자가 시작된 시점이고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지을 순 없지만 메타버스는 이런 세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이 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후부터 메타버스라는 세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에는 오아시스라는 매력적인 가상세계가 나옵니다. 고글을 쓰고 접속한 가상세계에선 아바타의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까지도 현실로 구현해내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많은 이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아예 메타버스 속에서 사는 삶을 선택할 정도입니다. 궁극의 메타버스를 선보인 작품으로 1999년 개봉작 매트릭스도 꼽을 수 있는데요. 매트릭스는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트릭스에서 대부분 인류가 생활하는 현실은 사실 기계가 만들어낸 가상의 메타버스 세계인데요. 사람들은 기계들이 만든 가상 세계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지냅니다. 가상 세계라는 인식조차 할 수 없는 메타버스를 구현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프리가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메타버스의 세계와 가장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리가이에서는 가상현실 게임 프리시티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글라스 형태의 기기를 통해 인간 모습을 한 아바타로 접속하는 가상 도시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 현실과 거의 똑같으면서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메타버스 세계로 묘사합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는 아바타를 통해 현실 세계처럼 차를 몰고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다른 영화와 다른 점은 메타버스의 조건인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이용되는 디지털 화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화폐로 현실에 영향을 주는 정보나 동영상 파일을 거래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프리시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 아닌, 게임 속 세상이 아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영화들이 당연히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얘기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화들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들처럼 메타버스는 아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어떤 개념일까요? 우선 메타버스를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프로깅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기기를 통해 기록하고 가상의 공간에 재현,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처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메타 등 SNS가 포함되고요. 나이키 런클럽처럼 러닝거리, 심박수 등의 건강 정보를 기록, 공유하는 앱 등이 라이프로깅 분야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가상세계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메타버스 세상인데요. 머리에 쓰는 형태의 VR 기기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의 사이버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실제처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온라인 디지털 세상으로 온라인 게임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가상세계 플랫폼인 로블록스, 에픽게임즈에서 출시한 온라인 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 VR 게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울 세계는 현실 세상을 디지털 세상으로 그대로 복제 투영한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3D 지도 서비스 구글 어스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곳곳을 그대로 재현한 가상 세계를 통해 위치 정보와 지형, 건물의 모습은 물론 맛집 정보나 사용자의 평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맵, 카카오 맵 등 실제 지형을 디지털 지도로 옮긴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거울 세계가 또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배달의 민족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식당을 앱을 통해서 나타내는데요.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시설 보유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배달의 민족은 식당을 운영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현실 세계를 거울 세계에서 중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증강현실은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게임 포켓몬고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 공간에 디지털 데이터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적용한 공간을 말합니다. 포켓몬고처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실 공간에 가상 이미지인 포켓몬이 나타나면 포켓몬을 잡는 형태로 현실 공간에 가상 공간을 띄우는 거죠. 대표적인 증강현실 사례입니다. 또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서는 미라라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도입해 항공기의 연구 개발 생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3차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케아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증강현실은 AR 기술로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유형을 4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본 이런 개념들이 예전에는 따로 설명이 됐었지만 이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한 플랫폼에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스피치의 경우에도 발음 발성이 좋아야 되고 내용이 탄탄하게 구성되어야 되고 또 전달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스피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잘 융합돼야 메타버스 세계가 잘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로 불릴 수 있는 이유, 메타버스의 특징이자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5C가 꼽힙니다. 가상세계가 존재하는 이유죠. 가상세계의 기반이 되는 세계관이 있는 공간에서 이제 콘텐츠를 사용하는 개념만은 아닙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직접 생산을 해내면서 사용자는 콘텐츠를 생산, 소비하는 창작자의 형태로 활동을 합니다. 콘텐츠 거래에 쓰이는 디지털 통화로 거래도 하고 수익을 또한 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실과 일상생활에 이어지는 연속성, 다양한 메타버스 공간이 서로 호환하는 연결성 또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메타버스에선 오프라인 사무실 대신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사무실을 차린 곳도 있고요.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화상회의를 했다면 이제는 아바타로 서로 마주보며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 아바타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개성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재는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상상해보세요. VR과 AR이 더욱 발전해서 XR이라는 기기가 나오고 그
그 기기를 이용해 실제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오감도 느끼고 우리가 살펴본 영화 같은 생활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메타버스 공간에 모여서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집에 초대도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해진 세상 기대되지 않으세요?